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 예비역 해병대 차동길 장군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의 역사 왜곡 유도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사위원회 상임이사로 계시는 김광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전에 이 방송에 출연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찾아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김원봉에 대한 국가 서훈 문제가 사회적 논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서훈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고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문명 파괴 세력이고 민족 유린하는 북한 체제의 핵심적인 주도 세력인데 그것은 민족적 차원에서 징계 처벌해야 될 대상이지 어떻게 서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뵀었습니다. 예, 그런 박사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어떤 기관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1기 때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2005년에 만들어져서 5년간 운영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초대 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하는 송기인 신부가 맡았었고요. 그것이 5년 뒤인 2010년에 이제 활동이 종료됐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그 활동이 계속돼야 되고 미흡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2020년 12월에 발족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 현대사, 특히 해방 이후 전쟁 전후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명예훼손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문제.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민주주의적으로 미성숙했던 시기 권위주의 정부 때 인권을 탄압받았거나 인권 유린 침해가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사건의 한 85% 정도는 한국 전쟁 전후에 펼쳐졌던 희생 사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2일인가요? 조선일보에 빨치산에 의한 학살이 국군 만행으로 둔갑, 군경이 가해자로 누가 나라 위에 싸우겠나 이런 제목의 박사님 인터뷰 기사가 실리면서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박사님의 인터뷰가 결정타가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저도 그때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박사님,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한 10개월 남짓했는데요. 들어가서 보고 나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기 약 5년여 활동 속에서 6,500분 정도가 진상규명됐고 진상규명된 것을 근거로 해서 피해 구제에 소송을 나섰는데 약 5,600명 정도가 1인당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전후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총 8천억 전후의 소송에 의한 피해 보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침략 세력에 의한 인민군이나 빨치산에 의한 피해를 본 분들은 단 한 분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5,600명의 1억 5천만 원씩 피해 보상 받은 분들은 다 침략 세력에 맞서서 군경이 그 침략 세력을 격퇴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 겁니다. 네. 그 얘기는 같은 민간인이라도 침략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으면은 보상이 없고,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침략 세력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안 해주고 침략을 격퇴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나라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너무 분노했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참 말씀하신 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에 대한 피해는 침략 세력한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하면은 6.25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 의한 피해는 모든 책임은 침략 세력인 북한한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북한한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 내지는 위로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피해 보상이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둘 다 인민군에 의한 피해도 보상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침략 세력을 막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피해도 배상이나 보상이 돼야 돼. 그건 당연히 함께 보상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군에 의한, 북한에 의한 피해는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될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군경에 의한 피해는 정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 결과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거는 북한한테 구상 그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바로 거꾸로 침략에 의한 피해는 보상이 없고 침략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만을 보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 설계도 잘못된 것이고, 또 이 법을 판단하고 평가, 규정하는 이 재판부의 판단도 전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사안이지 그것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과거사위가 네.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를 군경에 의한 피해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위의 입장은 뭡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는 그것을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 진실규명만 하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진실규명된 결과를 가지고 소송의 결과를 보니 그 소송이 결과적으로 군경 피해냐 인민군 빨치산 피해냐로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족의 입장이나 또 이 진실화해위의 입장이나 가급적이면은 피해 구제의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군경에 의한 피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가급적이면 다 피해 보상 대상자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입니다. 혹시 박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해자를 국군이나 경찰로 바꾸어서 국가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전수조사가 돼야 되고 확인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몇몇 케이스, 이 수십 건 내지 수백 건의 케이스만 보면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제가 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전남 나주다 혹은 뭐 한평 신안이다 이런 곳에서 수많은 그 피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해 신청을 보면은 7분 혹은 9분이 가족 몰살입니다. 인민군에 의한 혹은 빨치산에 의한 가족 몰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이분들이 신청할 때 신청 내용을 보니까 인민군이 아니고 군경이 학살을 한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후 관계를 조금만 살펴봐도 당시에 군경이 거의 있지도 않았고 경찰이 거기에 뭐 질서 유지나 치안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찰에 의한 학살이다, 군인에 의한 학살이다라고 신청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 좀 해달라고 하고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사실 인민군이 맞습니다. 사실 빨치산에 의한 희생입니다라고 변경하거나 철회하거나 인민군의 희생이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조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수백 건 이상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다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만 본다면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침략 세력 인민군의 희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경의 희생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 하나 더 드린다면 2010년에서 15년 전후에 인민군에 의해서 납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군에 의한 강제 납치되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진상조사가 됐고 확인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 납치됐다라고 확인된 분들이 다시 인민군에 의한 납치 강제 납북이 아니고 당시 군경에 의해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됐다라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됐는데 이렇게 신청하신 거 이게 좀 상위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다라고 또 강조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인민군에 의한 납북이 맞는데 한번 신청해보게 됐다 또 이렇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사례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루 얘기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참 돈을 받기 위해서 조상님들의 명예를 또 그 가치를 왜곡하는 후손 참 씁쓸합니다.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무고한 희생, 인민군들, 빨치산에 의한 희생분들의 유족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제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드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침략 세력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왔을 때 그분들의 맞서 싸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희생과 가치를 국민들이 함께하고 진상도 밝혀드리고 보상도 해드리고 가급적 위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략 세력이 아니라 침략 세력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군경 피해만을 보상을 해주니 그분들인들 무고한 희생 더 정말 소중한 희생인데 그분들인들 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차라리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군경에 의해서 희생당했으면은 내가 보상이나 받을 텐데 그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고한 희생된 분들을 탓할 마음은 없고 명백하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반민족 세력과 맞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그 진상 규명에서부터 그 명예 회복, 그분들을 위한 피해 보상에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부의 법 제도가 시급하게 바뀌어서 그분들이 떳떳하게 신고하고 떳떳하게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또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야당이 정권을 교체한 후에 이 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명백히 말씀드리자면은 전쟁에 의해서 무고하게, 그러니까 불법적이지 않게 희생된 분들한테 피해 보상이 돌아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3 사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5.18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3.15나 여수 순천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역사적으로 무고한 피해, 불법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 보상의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또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피해를 받든 군경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그 무고한 희생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내려왔을 때 그 공산 전체주의 독재에 맞선 것이나 다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에 맞섰던 것은 매우 소중하다고 보면서 다 유공자 지정하고 보상하고 배려를 하면서 공산주의에 맞섰던 사람, 특히 민간인이 맞섰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역사가 밝히고 존중하고 기리고 보상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역사의 정립에서도 밝혀져야 되고 다시 정립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정말 참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방송 많은 예비역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는데 끝으로 새해 인사를 겸해서 혹시 당부의 말씀 해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함께 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안이 잘못되어 갈 때는 명확하게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시대에 누구도 반영해 주지 않고 바뀌지 않고 기존에 잘못 알려진 잘못되어 온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그게 역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부터 또 잘못된 역사를 말하는 사람에서부터 또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꾸짖어 주시고 발언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다른 목소리, 잘못된 목소리, 왜곡된 목소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거짓으로 만들어가고 그것을 굳혀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그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바로 21세기 선진국 대열에 있다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예, 이것으로 장군의 소리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